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코스닥 지수가 5거래일 만에 상승세로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다만 장중한때 700선이 붕괴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미국 연준의 2인자로 꼽히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B컷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됐습니다. 이날 거래대금은 5조 2,79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거래대금이 6조 원 아래로 붕괴된 것은 지난 7월 26일 이후 한 달 반 만입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외국계 증권사와 국내 증권사들이 일제히 삼성전자의 실적 눈높이를 내려잡고 있습니다. HBM 등 고부가 가치 제품의 수요는 당분간 견조하겠지만 컴퓨터, 스마트폰 등의 메모리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JP모건은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기존 12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복용해 주목받고 있는 비만 치료제가 이르면 다음 달 국내 상륙합니다. 덴마크 제약사인 노보노디스크는 이형 당뇨병 치료제 오젬픽과 비만 치료제 위고비를 한국에 출시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준비 중입니다. 이 같은 소식에 비만 치료제 관련주 급등 마감했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유안타증권은 9일 실리콘투에 대해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는 6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실리콘투의 주가는 지난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약 250% 급등했으나 지난 6월 말부터 시작된 대형 화장품주들의 실적 부진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고점 대비 약 38% 하락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시장 흐름 속에서도 실리콘투는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긍정적인 신호를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본 방송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매일 여러분께 퀵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장은입니다. 오늘 우리 양시장은 혼조세를 보인 채 거래를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중 한때 700선이 깨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일단 장 초반부터 시작해서 지수를 강하게 끌어내리게 된 것은 매크로적인 불확실성과 더불어서 엔화 강세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장중 한때 엔달러가 141엔까지 깨지고 내려가면서 이렇게 엔화 강세가 두드러졌고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의 우려 속에서 오늘 이 지수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그래도 이내 시원한 방등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안에서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중한 때 700선을 내어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는 거 체크해드리면서 오늘 지수를 탄탄하게 받쳤던 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제약바이오 그리고 그 안에서는 오늘 비만 치료제주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위고비가 10월에 우리 국내 시장에 출시를 앞두고 있죠. 이뿐만이 아니라 마운자로 역시도 이 절차를 잘 준비 중에 있는 소식이다라고 전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안에서 또 대봉LS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안착 후에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비만 치료제 주성분을 새로운 방식으로 개발하는데 성공을 했고 이와 더불어서 인도 제약사와 CDMO 사업을 지금 계약 체결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화장품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실리콘투 쪽에서 긍정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사실 그동안 주가가 강하게 조정을 받았던 이유는 아마존이 경쟁사다라고 부각을 받았기 때문인데 살펴봤더니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B2C 사업을 강화시키고 있는데 이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는 B2B 사업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주가 조정은 조금 과도하다라는 평가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오늘 제닝 역시
오늘도 상한가 안착 후에 거래를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2주 전만 하더라도 3,000원대에서 종가를 형성했었는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14,000원 가깝게 종가를 형성한 상황입니다. 경고 종목이니만큼 조금 투자에는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 정리와 함께 다음 장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오늘 방송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다는 건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출발합니다. 나도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다. 나도 투자 연구소의 차트리스트 최인성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인성입니다. 전문가님, 저 사실 금요일 미국 마감한 거 보고 이거 안전벨트 좀 단단히 해야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너무 생각보다 잘 버티더라고요. 그리고 전문가님이 또 지수가 흔들릴 때는 제약바이오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또 제약바이오가 탄탄하게 뒷받침을 해주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장 한 줄 평 혹시 어떻게 남기실까요? 자, 오늘 장 한 줄 평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저 금요일에 밤샜습니다. 네, 나스닥 종가 끝나는 것까지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 하락폭이 너무 거세게 나왔어요. 물론 지표 발표 이후에 빠질 수 있다라고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락폭이 너무나 크게 나왔었고 개별 종목들 또한 마찬가지로 너무 큰 하락이 나왔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우리나라 분명히 반영받을 텐데 월요일날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전장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후장으로 들어서면서부터 그래도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제는 바닥이 잡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생각하시고 제가 오늘 적어온 한 줄 평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오늘 장 한마디인데 뭐라고 적어왔느냐? 선반영된 상승폭. 선반영된 하락이었다기에는 상승폭이 너무 크게 나왔어요. 그 말이 무엇이냐? 여기에서 미국장이 오늘 장에서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거나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면 내일 국내장 또 한 번 위아래로 흔들어 제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이 나왔으니까 이제 미국과는 다르게 상승을 보여줬으니 내일도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거래대금이 그렇게 많이 붙지 않았죠. 거래대금이 지금 메말라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에 이 정도로 거래대금이 메마르면 투자자들이 보통은 운영하는 자금의 절반 정도 아니면 그 이하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자면 1억으로 매매를 하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5천만 원 아래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인즉 거래대금이 붙으려면 그만큼 외국인들의 매집도 중요할 것이고 그 외에 기관이나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도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매수 매도가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건 호가창 자체가 튼튼하게 건강하게 유지가 안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오늘 종가 베팅으로 제가 준비해온 종목 분명히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은 안전벨트를 더 꽉 붙들어 매고 있으셔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최근에 매수하셔서 손실폭이 20, 30% 이상 나고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분들은 견고하게 버티셔야 돼요. 지금 손절하고 다른 종목을 매수할 때가 아니라 우리 코로나 때를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언급드립니다. 큰 폭으로 낙폭을 심화시키면 그 다음엔 기술적 반등, 그 이후엔 추가 상승분까지 나올 수 있는 시장이 분명히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손절을 하시는 것은 정말 옳지 못한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안전벨트 꽉 매시고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인사이트 잘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미국장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미국장이 어땠길래 과연 얼마나 큰 하락을 보여줬길래 우리나라 장이 이렇게 흔들렸는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자, 보시면 이겁니다. 엔비디아부터 시작을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메타, 아마존 뭐 하나 빠진 거 없습니다. 다 내려갔습니다. 그중에 전기차와 관련되어 있는 테슬라는 8%나 하락을 보여줬죠. 그래서 지금 모든 부분이 다 안 좋습니다.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 국내장이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건 미국장이 그만큼 반등을 보여주지 못한다라는 건 우리나라 내일 하락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추가적으로 미국장이 따라 올라와 준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내일 보합권에서 조정 구간으로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는 걸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수는 하락을 멈출 수 있겠지만 개별 종목들의 상승이 두드러지지 않게 될 경우에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건 역시나 또다시 제약바이오, 비만치료제, 그것이 아니라면 비트코인, 그 또한 아니라면 AI 쪽 이슈가 있는 종목들, 이런 쪽으로 눈길을 돌리기 마련인데 이런 쪽으로 눈길을 돌릴 수 있는 투자자들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 데이 트레이더들이에요. 어제 종가 베팅을 했으면 그 다음날 파는 투자자들, 예를 들면 오늘 시초가에 진입을 했으면 오늘 종가가 끝나기 이전에 혹은 시간의 단일가가 끝나는 6시 이전에 매도하는 투자자들만 진입할 수 있는 타점이 보일 뿐, 그렇지 않은 분들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모멘텀으로 일봉, 주봉, 월봉을 보시면서 투자를 이어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분봉을 보고 매매를 잘 해보신 적이 없으신 분들은 웬만하면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휩소 현상에 진입하는 건 정말 위험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 자체가 많이 빠졌고 여기에 추가적인 모멘텀이 생길 수 있으며 주가의 위치가 중간보다 적정 주가보다 낮은 종목들이면 충분히 고점에서 물려도 버티면 수익이 나온다라는 건 역시나 기억하셔야 될 대목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어서 오늘 장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죠. 비만 치료제 이슈도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까지도 존재하고요. 제약바이오 또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비만 치료제 쪽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었던 종목은 블루엠텍이었습니다. 지금 이미 수익권에 올라와 있고 더 큰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익절에 대한 신호, 제가 여러분들께 방송에 드렸던 그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론적인 것이겠지만 저는 미리 말씀드렸던 그 가격 구간에 도달했을 때 목표치에 도달했다라는 그 내용으로 인사드리기로 하고요. 항암제는 역시나 제약바이오, 의료기기도 마찬가지, 화장품 쪽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모멘텀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손절을 하게끔, 익절을 하게끔 만들었었던 뉴스가 존재했었죠. 그 뉴스를 작년부터 한번 이어서 짧게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우리 작년에 화장품 관련주를 기대하기 시작했었던 건 사드 배치 이후로 중국 관광객의 수요가 증가된다라는 뉴스 때문이었던 걸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그만큼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으로 많이 놀러 와서 화장품을 면세로 사가던 아니면 뭐 다른 루트로 사가던 많이들 사갈 것이다라는 그 뉴스로 화장품 관련주에 대한 기대 심리가 폭발했었죠. 그리고 나서 올해 3월 달에 접어들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적 발표, 그 이후의 추가 상승분까지 우리 모두 다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변압기 교체 주기가 미국에서 작년 6월에 도래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전선 관련주를 진입하기 시작한 건 작년 11월, 12월께부터였습니다. 그러면 6월에 이슈가 산재했고 그 재료가 소멸된다라 하더라도 실적에 찍힐 수 있는 것은 대략적으로 6개월이 잡힌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시점으로 보는 거겠죠. 작년 10월에 이슈가 있었고 그것이 올해 3월에 나왔다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6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힌트를 이렇게 드릴게요. 첫
삽을 뜨는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은 6개월의 시간이 지나면 2차 상승 파동이 나온다라는 것. 그렇다면 내가 물렸을 땐 6개월을 기다려야 되겠지만 내가 1차 상승 파동에 진입을 안 한 상황이라면 그 중간에 밥그릇이 만들어지는 그 저점 가격 구간에 진입을 했다면 과거에 만들어졌었던 1차 상승 파동의 고점을 넘어가는 기간을 6개월로 산정을 해놨기 때문에 내가 그 중간인 3개월께에 매수를 했다면 나는 목표 주가가 어디겠습니까? 1차 상승 파동까지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상은 어떻게 보느냐? 절반만 익절을 하시고 남은 물량으로는 내가 절반 익절했었던 그 가격까지 내려오지 않는다면 지켜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지난달 어떤 이슈들이 나왔습니까? 이제는 화장품 관련주 매출이 꺾였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왜? K푸드부터 시작됐었던 그 붐이 일어났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매출은 어땠습니까? 너무나 안 좋았죠. 자, 그렇다면 힌트가 나왔습니다. 우리 K푸드를 진입해야 되는 시기가 언제인가요? K푸드에 대한 입장이 나오고 주가의 상승 반영분이 나왔던 가장 긍정적인 기간이 6월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K푸드는 전선주의 2023년과 대조된다면 K푸드 관련주는 2024년의 6월이다. 그렇다면 K푸드를 다시 지켜봐야 되는 시점은 올해 12월부터 내년까지 지켜보면서 주가 상승분을 기다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매수해야 되는 시점은 언제가 될 것이냐? 우리는 또 연말이 되면 아주 큰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세금을 줄이기 위한, 그죠? 주식 양도세를 회피할 목적의 매도 물량 다 나왔다가 그들이 다시 매집하는 그 기간을 따라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따라서 바닥 구간에서 진입을 하게 되면 매출이 증가될 수 있다라는 그 기간에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 약익절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기간은 대략적으로 2달 정도 걸리겠죠. 매집을 12월 정도부터 들어갈 거니까. 그런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6월 달에 만들어졌었던 그 상승폭을 넘어갈 가능성까지 보여지고 있다라면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 이미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사조, 동원 이런 이미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그 종목들에 대한 투자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정도 인사이트만 들어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의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 올라가기 애매한 종목군들도 많기 때문에 내일도 역시나 지켜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다? 제약바이오, 비만치료제 관련주가 가장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내일 지켜봐야 되는 종목 대략적으로 5개 정도 뽑아왔습니다. 그 종목들에 대한 설명도 같이 드릴 테니까 조금 더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장 주도했던 테마 한판 정리 한번 이어가 봤습니다. 일단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늘 지수가 흔들릴 때는 제약바이오를 눈여겨봐야 한다라고 언급을 꾸준히 해주셨거든요.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오늘 제약바이오 그리고 그 안에서도 비만치료제 그리고 그 안에서도 블루엠텍 정말 시세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전문가님 불러서 다음 장 전략 한번 짜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일단 그래서 또 궁금합니다. 일단 내일 어떤 쪽을 봐야 되고 어떤 종목이 좀 괜찮을지 알려주시겠어요? 제가 정말 안 좋아하는 쪽인데 이 언급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전기차 안 좋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투자하실 수 있는 인사이트를 너무 명확하게 드렸어요. 어느 시점입니까? 폐배터리 사업이 시작될 때 그렇다면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 적어 놓으셔도 됩니다. 녹화해 놓으셔도 돼요. 폐배터리 사업이 시작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폐배터리가 진행이 되면 우리는 폐배터리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부터입니까? 6개월 이후죠. 왜? 매출 찍히는 거 봐야 되니까. 그렇다면 폐배터리 사업이 시작되고 그것을 통해서 전기차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은 또 언제로 잡아야 되겠습니까? 중고차 시장을 보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중고차 검색 많이들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변에 보면 지인들 중에 중고차 상사를 하는 또 주변 지인들이 있을 거예요. 물어보시는 겁니다. 친구야, 형님, 동생아, 요즘 중고차 어떠니? 라고 물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제서야 서서히 팔려요, 형님. 이란 얘기 나오면 그때부터 6개월, 1년 후부터는 전기차가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심폐소생술이 거쳐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가 오기 전까진 전기차 시장 자체가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없지만 오늘 전기차 관련주 기술적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관점으로 두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대공업과 LK삼양인데 자,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접근을 하셔야 되느냐? 내일 시초가에 접근하시는 게 아닙니다. 고점을 돌파하는 그 가격 구간에 진입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그겁니다. 전고점은 저항이었기 때문에 그 가격을 뚫지 못한 종목들일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숨고르기가 끝났다면 그 자리를 넘어갈 겁니다.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등산을 하는데 평소에는 5분 응선까지밖에 못 갔어요. 그런데 점점점 내 폐활량이 늘어나고 내 근력이 증가되면서 정상까지 임박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정상을 찍었을 때 그 만족감이 있듯이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고자 하는 목표는 있을 겁니다. 왜? 주가를 움직이는 건 개인 투자자들의 역량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군가의 다분한 의도가 있고 그 의도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가격이 해당 종목 주가의 고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에코프로의 주가가 지금은 액면 분할이 되어 있지만 153만 9천 원이라는 가격, 투자자들 입장에선 154만 원 찍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겠지만 왜 하필이면 153만 9천 원에서 고점을 만들고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격까지 올리고자 했었던 누군가는 알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이 주가를 올릴 거라면 숨고르기 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다음 날이라도 당장의 주가를 올리고자 하는 마음을 먹었다면 전날의 고점을 넘기는 수급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을 넘어가는 자리에서 개인 투자자들을 꼬시는 휩소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매우 크다라는 것. 하지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건 아무리 휩소 현상을 만든다 하더라도 전고점을 넘어가자마자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불안 심리가 조성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도 쏟아질 수 있고요. 실망 매물도 나오면서 주가가 움직이지 않고 아래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전고점 돌파 매매로 진입을 하셨을 땐 오랫동안 들고 기다리시는 게 아닙니다. 못해도 아무리 늦어도 5분 이내에는 여러분이 매수하시는 전고점의 가격에서 최소한 1% 이상의 상승이 나와야 하고 1% 이상의 가격에서 머무르고 있어야 된다는 것. 그 부분만 기억하신다면 제가 지금 말하는 이 5종목들 여러분들 어떻게 투자하셔야 될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밖의 종목들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 외에는 자, SAMG 엔터 정말 큰 반향을 불러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기 상어를 제쳤다라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고 어린이 친구들뿐만 아니라 누가 또 성인들이 좋아하는 또 이슈가 있는 종목 캐릭터 관련입니다. 그리고 블루엠텍 역시나 비만 치료제 관련주이며 수익을 보고 있는 종목이지만 아직까지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지 못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오늘의 고점을 넘어가는 내일 진입도 가능한 종목이다라는 것. 마지막 노브랜드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들 모두 내일 투자하기 좋은 종목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들에 대한 언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차트를 한번 보고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현대공업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넘어가야 될 자리를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탈하면 안 되는 자리까지 이탈을 했습니다. 5,500원 단위였죠. 그런데 그 가격 구간에서 머물고 있고 이동평균선 또한 역배열 추세로 전환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하기 매우 무섭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심지어 전기차 관련주죠. 하지만 오늘 만들어진 이 윗꼬리를 모두 잡아먹는 상승이 나온다면 오늘 못 간 상한가가 내일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현대공업 또한 마찬가지로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셔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LK 삼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란색 저항선을 이탈했지만 이 거래일 이탈하지 않는다면 그 종목은 아직까지 추세가 꺾였다라고 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LK 삼양을 관심 종목에 넣어 놓는다면 저는 투자하는 인사이트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갈 것이냐? 고점은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고점 가격을 한번 찍어볼게요. 얼마입니까? 2,475원입니다. 저는 이렇게 투자할 겁니다. 주가가 아래에서 머물든 말든 신경 안 씁니다. 다만 파란색 저항선을 이탈하면 안 되겠죠. 이거래일이니까. 그렇다면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 2,175원입니다.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시나리오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 내려왔다가 올라가면서 전고점을 돌파할 때 나는 진입할 것이다. 얼마에? 2,480원이 매수 가격이 되는 겁니다. 왜? 2,475원은 과거의 저항이었던 가격이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도달하게 될 경우에는 매우 많은 차익 실현 매물들도 있을 수 있고 저항 매물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한 호가라도 넘어가는 가격. 이것도 불안하다면 얼마? 2,500원이라는 라운드 피겨를 넘어갈 때 2,505원에서도 진입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진입하게 될 경우에 이 종목의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이렇게 보면 답이 나옵니다. 바로 위에 있는 파란색 저항선까지 목표가를 잡을 수가 있겠죠. 가격은 2,800원입니다. 이렇게 잡아놓고 진입 대응을 할 수 있는 관점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종목을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 그다음에 SMG엔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 종목은 특이합니다. 무엇이 특이하느냐? 자, 6월 25일 날 저점을 찍었습니다. 7월, 8월, 9월 25일이 지나면 그때부터 이 종목은 상승으로 이어갈 때 투자하기 너무 좋은 종목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상승에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느 자리를 역배열 추세에 있는 300일 이동평균선을 넘어가는 것까지는 오케이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보다는 눌렸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눌리는 자리에서 120일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로 들어설 테니 그때 진입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만드는 우리는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삼성출판사 그리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토박스 코리아 이 두 종목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었습니까? 아기상어와 관련되어 있었으며 이 두 종목은 마지막에 피날레를 장식했었던 게 결국 미국 빌보드 차트에까지 올라가면서 그 여파를 보여줬었다라는 것. 그렇다면 SMG 엔터가 이런 상승을 보여주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것과 한 가지 더 8월 5일 날이 가장 중요하죠. 왜 중요하느냐? 8월 5일 날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역사적 저점을 이탈한 날입니다. 그런데 SMG 엔터는 파란색 20일 이동평균선 이탈했지만 그 다음날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건 이미 이 종목은 상승 추세로 전환된 신호가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올라가서 상한가를 갔다고 이 종목 놓쳤다라고 아쉬워하실 게 아니라 주가 눌릴 때 언제 9월 25일 이후에 주가 눌리는 자리에서 120일 이동평균선에 맞닿는 가격 구간이 매집의 시작 단계가 된다는 것. 이 부분만 기억하시면 충분히 수익을 만드실 수 있는데 적당히 수익을 내실 수도 있겠지만 고점 가격까지는 끌고 가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 가격이 얼마입니까? 17,420원까지는 열려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이번에 놓치더라도 여기까지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며 조금만 더 욕심을 내본다면 분할익절 관점에서는 22,550원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이라는 것 적어 놓으시고 기억하시고 투자 이어나가셔서 성공적인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기차 관련주 언급을 해주셨는데 추세적인 상승은 조금 아직 이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기계적인 반등 나올 수 있다라고 멘트를 해주셨습니다. 방금 저희 방송을 보신 분들은 내일 어떻게 흘러갈지 대략 머릿속에 그려지셨을 것 같은데 오늘 이슈와 더불어서 차트까지 모두를 다 살펴봤습니다. 사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을 언제 사야 하는지 언제 팔아야 하는지 조금 감이 오지 않죠. 감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토르 기법과
오색선 기법 이 두 가지 기법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바로 이 USB 하나 안에 담아 있으니까요. 지금 하단 참고하셔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USB까지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방금 6시가 지났죠. 그 말은 즉슨 시간의 거래가 끝이 났다라는 것이거든요. 바로 전문가님 불러서 우리 다음 장 시장 한번 힌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보이시는 것처럼 우리 시간의 거래 끝이 났잖아요.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힌트가 혹시 있을까요? 아무래도 첫 번째 힌트라고 볼 수 있는 건 내일장에서 상승할 수 있는 테마가 무엇이 있을지, 그리고 그 종목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인사이트를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뭐 문자 메시지나 이런 것들로 막 그 전날에 상한가 간 종목들, 시간의 단일가에서 올라간 종목들 여러분들이 못 보신다고 눈 가리고 아웅인 것처럼 여러분들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자꾸 그런 것들로 현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현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미리 종목을 보셔야 되고, 그 종목들이 어떤 뉴스를 가지고 있는지 공부하셔야 되고, 실질적으로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에서 결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 날 시초가 진입 관점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추세를 보자라는 거예요. 모멘텀과 이슈가 있다면 그 이슈가 나온 시점이 시간의 단일가가 시작된 4시 이후인지, 그렇다면 그 뉴스로 인한 주가 상승분이라면 그 다음날 시초가도 노려볼 수 있겠지만, 뉴스가 없고 재료가 없는 종목이라면 그 다음날 뉴스가 나온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누군가 이 뉴스를 미리 알고 있었던 누군가의 개입이 있었다라는 관점으로 위험하다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기보다,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종목들을 보면 되는지에 대한 설명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KCTC인데 얼마 전에 포착이 됐었던 종목인데, 보면 5일 날입니다. 제가 방송에 나오지 않았었던 날 KCTC, 대봉LS 뭐 이런 종목들이 다 포착이 됐었어요. 그런데 방송에 나오지 않아서 여러분들께 이 종목들을 안내해 드릴 수 없었겠지만, 저와 함께하는 공부방에선 이 종목들 미리 다 받아가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6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포착됐었던 종목들도 마찬가지였었고,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현대공업, LK삼양, 그 아래에 뭐 블루엠텍, SAMG, 엔터 같은 종목들도 내일이 아니더라도 모레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는 관점을 또 여러분들 가져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저와 만나는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께 내일장에서 관심 갖고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설명드리는 이 종목들은 절대 허투루 보셔선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세 번째 종목, 네 번째 종목까지도 설명을 한번 드려볼 거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 동방까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는 한 가지입니다. 시간의 단일가에서 3% 이상 상승을 보여준 종목만 뽑아놓고 지켜봅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들 현재 위치가 어딘지를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KCTC 전고점을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은 우선적으로 넘어가야 되는 자리가 6,300원입니다. 왜겠습니까? 파란색 저항선을 넘어가야 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날 만들어졌었던 고점이 얼마? 6,410원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5,960원에 시간의 단일가가 끝이 났지만 우리가 진입하는 가격이 얼마입니까? 6,420원에 진입할 수 있다. 어디까지 보고? 7,030원이라는 고점을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못 넘어간다는 관점에서 이 박스권 안에서 매도를 잡아볼 수 있는 관점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KCTC는 내일 시초가에 갭이 뜨는 자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6,410원이라는 지난주 금요일 날의 고점을 넘어가는 그 자리가 트리거가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죠. 그리고 넘어가야 되는 자리가 이미 명확합니다. 얼마입니까? 32,250원. 그렇다면 시간의 단일가에서 절대적으로 도달할 수 없는 24,500원에 끝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을 지켜봐야 될 이유, 명분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종목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한컴 라이프케어인데 마찬가지로 넘어가야 될 자리는 역배열 추세에 있는 이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시간의 단일가에서 얼마에 끝이 났는지 보겠습니다. 4,325원이네요. 그렇다면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4,325원이면 금요일 날 만들어졌었던 고점도 못 넘어가는 자리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 너무 좋습니다. 왜? 시초가에 분봉에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제가 보통은 분봉으로 설명을 잘 안 드리려고 하는데 이유는 설명을 들으실 때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지시고 공부가 되신 분들은 분봉을 통한 단일가 매매 혹은 데이 트레이딩이 가능하신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너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4,325원에 선을 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예상 시나리오입니다. 잘 보십시오. 여기에서 어떤 상상을 해볼 수 있느냐? 이렇게 한번 줄여보고 보죠. 이렇게 보면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갭이 떠서 시작을 합니다. 윗꼬리가 달리면서 파란색 저항선을 못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종가는 이탈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전고점을 넘어가는 모습이 나올 텐데 이 구간에서부터 매집의 시작입니다. 언제까지? 4,590원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간을 4,590원 전에서 매집을 끝내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구간이 4,590원을 넘어가는 자리겠죠. 왜? 4,590원이 전고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매수가가 얼마였습니까? 4,595원이었는데 라운드 픽의 직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정적으로 4,605원에서 진입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 매집할 수 있는 구간을 주는 종목이 바로 한컴 라이프 케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관점을 만들어 놓는다면 시간에서 올라갔다고 얼마까지 올라갔는데 4,325원이구나. 그렇다면 이 종목은 어느 자리를 넘어가면 트리거가 되겠네. 4,590원. 그렇다면 내가 최종적으로 매도해야 되는 목표 가격은 어디로 잡아야 될까? 5,040원. 이렇게 잡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매집하는 구간은 내일의 가격을 기준으로 5% 이내에서 매집이 끝날 거고 거기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때 10%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는 종목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의 움직임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넘어가야 되는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을 돌파할 때가 매집의 신호가 된다는 것까지 기억하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데이 트레이딩으로 수익을 만들어내실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6시에 마감했던 따끈따끈한 시간의 거래에서 살펴봤는데 사실 우리 전문가님이 방송에 나오지 않는 날이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있어요. 이 날에도 우리 시간의 거래 살펴봐야겠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는 거다. 다시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하나하나 HTS를 통해서 살펴주셨습니다.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지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셨는데 나도 한번 이렇게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USB 하나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단 참고하셔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USB까지 꼼꼼히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저희는 잠시 후에 우리 전문가님께서 갖고 오신 로켓 배송 종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장바구니 종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힌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은 화장품 관련주 들고 와주셨는데요. 최근 주가가 조정을 받다가 오늘 시원하게 반등세 보였죠.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 있을 종목 어떤 것일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바로 불러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오늘은 화장품 관련주 들고 오셨더라고요. 일단 너무 궁금하고 기대를 해보도록 할 테고 그리고 그 전에 지수가 지지부진할 때는 수급이라든지 차트를 봐야 한다라는 생각이 더 들었던 게 네. 오늘 사실 비만 치료제 상승세는 타긴 했습니다만 이렇다 할 새로운 이슈는 또 아니었잖아요. 원래 다 알고 있던 이슈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러면 이게 수급으로 진짜 움직이는구나. 그러면 차트를 봐야 되는데 라는 것까지는 모두가 다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차트를 보면서 이걸 또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도무지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혹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방금 전에 좋은 질문을 주셨어요. 수급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들 정말 잊지 마셔야 되는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나운서님이 오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황 설명을 드릴 때 거래대금이 메마른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말인 즉 지금은 수급을 믿을 수 없는 장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온전하게 우리가 믿고 버틸 수 있는 건 차트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차트 매매가 나쁘다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과거를 돌이켜보면 차트만큼 정직하게 움직이는 것들이 없단 말이죠. 그리고 대한민국은 미국처럼 나스닥처럼 지속적인 우상향을 그리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적인 박스권에 계속적인 이슈가 나오죠. 가장 큰 이슈가 뭐였습니까? 사람은 언제나 죽습니다. 그렇다면 내 재산을 자식에게 넘겨주어야 할 텐데 그러면서 생기는 지분 변동으로 인한 종목들의 이슈가 항상 뒤에서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세금에 대한 이슈 때문이겠죠. 삼성전자도 이것을 피해갈 수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들은 언제나 고점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절대적으로 고점에서는 종목을 진입하면 안 된다라는 게 핵심이 될 텐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였습니다. 차트를 봐라. 차트를 보는데 어떤 위치를 봐야 되느냐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매도는 파란색 저항선에서 매도를 해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매수는 핑크색 지지선 아랫단에서 진입하셔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핑크색 지지선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 진입을 했다고 가정을 하죠. 여기서 진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의 주가의 위치로 봤을 때 박스권을 넘어간 자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고점에서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왔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다면 내려오는 구간마다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춰놓는다면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본전에서도 익절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파란색 저항선에서 매수를 진행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연출이 되느냐? 이 차트에 버젓이 나와 있습니다. 윗단에서 매수를 하면 추가 매수 자리가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파란색 저항선이 내려올 때 추가 매수를 해볼까요? 평균 단가 여기입니다. 오겠습니까? 언제 올까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번 또 추가 매수했습니다. 낮췄습니다. 왔습니까? 한 번 더 해보죠. 여기서 추가 매수했습니다. 이제서야 그나마 가까워진 겁니다. 그러면 탈출의 관점이지 익절의 관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핑크색 지지선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올라올 때 매수했습니다. 바로 수익이 나와서 익절을 하고 끝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익절을 못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핑크색 지지선에서 매수했어요. 그런데 파란색 저항선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매도를 못했습니다. 그 윗단에서도 매도를 못했습니다. 추세가 꺾이니까 이젠 진짜 못 팝니다. 그리고 여러분 본전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못 팔았으면 또다시 내려오는 핑크색 지지선이 뭐가 됩니까? 추가 매수 자리가 됩니다. 혹은 이격이 얼마 크지 않으면 추가 매수 안 하셔도 됩니다. 왜? 다시 그 자리를 넘어갈 거니까. 그렇다면 윗단에 있는 익절 자리들은 뭐뭘 잡습니까? 검은색 저항선을 잡기도 하고요.
형광색 저항선을 잡기도 합니다. 그죠? 그리고 파란색 저항선을 잡기도 합니다. 이렇게 익절해야 되는 자리들을 잡아놓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파란색은 매수 신호가 아니라 매도 신호라는 것. 하지만 파란색 저항선을 돌파해서 돌다리를 두들기고 그 자리에서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파란색 저항선 또한 매수 가격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럴 땐 명확한 원칙이 필요하겠죠. 나는 파란색 저항선에서 매수를 잡았는데 주가가 마이너스 3% 내지 마이너스 5% 이탈하면 원칙적으로 손절할 것이다. 혹은 주가가 매수한 이후에 올라갔다면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매수했었던 파란색 저항선을 이탈할 때는 정리할 것이다. 라는 그런 관점을 만들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이 차트들을 응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차트에 대한 해석을 명확하게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지 못했다면 제가 하고 있는 이 분석과 해석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서 이용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뭘 해볼 수가 있겠느냐? 진입을 했는데 내가 이미 보유 중인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의 위치가 핑크색 지지선에 가까운지 아니면 파란색 저항선에 가까운지를 보시는 거고요. 내가 매수한 종목이 파란색 저항선보다 윗단에 있기는 한데 내 평균 단가가 이 위에 있으면 파란색 저항선 이탈할 때 손절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매수가가 핑크색 지지선보다 아래에 있다면 팔짱 끼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핑크색 지지선 위에 있으며 파란색 저항선 아래에 있다면 언제든지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추가적인 하락분도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추가 매수를 해야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 그 머릿속에 생각을 갖게 만들어주는 그 방법이 바로 저의 기법이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공부방에 들어오셔서 이 자료 모두 다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종목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코스맥스입니다. 코스맥스인데 화장품 관련주입니다. 화장품 관련주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종목은 가장 큰 이슈. 한국을 대표하는 화장품 ODM 전문 기업입니다. 그리고 국내외 수많은 브랜드의 화장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큽니다. 매출 규모가. 그런데 코스맥스는 또 비견되는 업체가 하나 있어요. 그 종목은 오늘 언급을 드리지 않겠지만 그 종목은 상승 추세로 출발을 이미 했는데 코스맥스는 아직까지 명확하고 뚜렷한 상승 추세라고 볼 수 없는 지지되고 있는 가격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 과거까지는 중국 소비 관련주로서 중국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매우 높았던 기업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글로벌적으로 진출했기 때문에 중국 소비가 크게 일어나는 광군제 11월 11일 날에 나오는 매출은 코스맥스를 더 배불려 줄 뿐, 주가를 상승시켜 줄 뿐 이것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의 기회를 볼 수 있는 재료 소멸이 아니라 재료가 더 크게 불타오르는 기간으로 볼 수 있는 게 광군제식이다라는 것. 여기까지만 기억하신다면 얼마 안 남은 광군제로 인한 주가 상승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한 가지 더. 영업이익이 점차 증가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렸었던 그 결과죠. 왜? 올해 1분기에 실적이 발표가 됐고요. 그것은 작년부터 들어오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수요로 인한 화장품 매출의 증가분. 하지만 꺾이지 않았고 매출액 증가됐다는 거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은 감소하지 못했지만 유보율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 것. 이것으로 코스맥스의 주가가 적정 주가 아래에 있다면 진입할 수 있는 관점이 생긴다인데 자, 매수가 12만 6,800원 이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차 목표 가격은 15만 3,900원. 최종 목표가는 19만 5,200원까지 제시해드리면서 손절 가격 명확하게 기억하십시오. 9만 4,2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차트에 제가 선을 다 그어왔습니다. 다른 차트도 보여드리겠지만 9만 4,200원까지는 내려오면 안 됩니다.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 박스권의 저점을 이탈하면서
한 번 더 테스트하러 내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12만 7,100원은 현재 그리고 있는 상승 파동의 눌림 자리에 있기 때문에 진입하기 너무 만족스러운 가격이다. 그렇다면 장기적인 차트로 봤을 때 12만 원대가 어떤가? 여기에 선을 그어보면 답이 나오겠죠. 이 자리입니다. 해당 종목에 코스맥스라는 종목의 적정 주가로 볼 수 있는 가운데 선을 그었을 때가 바로 15만 3,900원이라는 관점,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의 상승 탄력이 이미 나왔다라는 그 이슈로 코스맥스는 더 큰 상승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래대금이 한 달 반 만에 6조 원 아래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역시나 차트를 봐야 되고요. 차트를 정확하게 분석해낸 것이 바로 오색선 기법입니다. 그리고 공략할 종목으로 코스맥스 알려주셨는데 한국을 대표하는 ODM 전문 기업이죠. 또 제가 최근에 올리브영 세일 때 이것저것 많이 샀는데 또 코스맥스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주가 상승세 더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핵심 정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 반영이 된 하락이었다기엔 상승폭이 크다라고 오늘 시장 한 줄평 남겨주셨고요. 관심 테마로 전기차, 로켓 배송 종목으로 코스맥스 알려주셨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 되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